대장님, 이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경비대원의 말에 기량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함께 순찰을 돌던 순찰대에게 말했다. 잠시 다녀올 테니 마저 부탁하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날 부르게. 순찰대가 떠나자 기량은 무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르신, 경비대장입니다. 계량이 왔는가? 안으로 들어오게. 이장은 기력이 없는지 바닥에 누운 채 기량을 맞았다. 찾으셨다 들었습니다. 그래, 내 끼니 할 말이 있어. 바쁜 걸 알면서도 이리 불렀다네. 잠시 시간 좀 내어주겠는가? 이장의 말에 기령은 긴장한 채 마음을 다잡았다. 10년 동안 이장을 모시면서 이렇게 대면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이장은 단 한 번도 가벼운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그렇기에 언제나 이런 자리는 어려웠다. 게다가 나이 탓에 많이 약해졌음에도 이장은 여전히 기령에게 무서운 존재였다. 그간 자네가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주었네. 마을 경비원에 대해서 공도 많이 쌓았고 말이야. 이젠 자네를 믿고 큰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든든한 경비대장이 되었네. 자넨 우리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재야. 수십 번도 들었던 그 말에 기령은 다시금 마른 침을 삼켰다. 항상 이장이 저럴 땐 언제나 힘겨운 부탁에 따라왔다. 자네, 지금 우리 마을 상황이 어떤지 아는가? 경비대장을 맡고 있는 기령이 모를 리 없었다. 기령은 크게 숨을 들이쉬며 이장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 어르신. 전 나라를 휩쓸었던 역병은 3년 전에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은 이도 많고 굶어 죽은 이도 많았지만 우리 마을만은 무사했습니다. 저희가 엮기를. 잠시 주저하던 기령은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이어서 이야기했다. 엮기를 잘 막았기 때문이죠. 이젠 역병의 위협이 사라졌으니 마을간 왕래도 할 수 있어 마을이 크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역기들이 사라지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역병은 수많은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 진정되었다. 하지만 역기는 아직 남아있어 여전히 마을의 위협이 되고 있었다. 그래, 다행히 역병이 진정되었지. 하지만 역기는 여전히 골칫거리야. 없애보려 노력해봤지만 그리 쉽지 않았지. 안 그런가? 다시금 기령은 땅이 꺼지는 기분을 느끼며 황망히 고개를 조아렸다. 마치 이장이 무거운 지시라도 내린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실제로 역병이 사라지고 나자 이장은 역기를 없앨 것을 명했다. 하지만 역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기 시작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어떤 짓을 해도 죽지 않았다. 역병이 강할수록 역기가 약해지는 듯 했다. 그러니 역병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역기는 걷잡을 수 없이 성장해버린 것이다. 오래전 기령이 던진 단검에도 힘을 쓰지 못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역기들은 칼에 베어도 물에 빠져도 불에 태워도 끝끝내 살아났다.
그렇지 않아도 흉측한 모습이 더욱더 끔찍하게 변할 뿐 기령이 경비대장을 맡은 이후부터는 단 한 마리의 엽기도 죽이지 못했다. 게다가 엽기들은 점점 더 난폭해지고 다루기 어려워졌다. 내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마을을 해치는 엽기를 없애는 것이네. 엽기만 사라진다면 아주 편하게 눈 감을 수 있겠어.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자네가 마을을 책임져 주길 바란다네. 기령은 크게 놀란 듯 고개를 들고 이장을 바라보았다. 어르신, 그 말씀은... 그래, 난 자네가 자기 이장으로서 우리 마을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네. 물론 엽기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말이야. 엽기가 계속 마을 주변을 맴돈다면 자네가 경비대를 계속 지키는 게 더 안전하겠지. 그다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장직은 못난 내 아들놈에게 맡기는 수밖에.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았다. 기령은 머리가 복잡했다. 엽기를 죽이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나마 가둬두려던 시도들은 몇 번 성공했지만 쇠창살도 부수는 엽기의 무지막지한 힘 덕에 결국엔 잡아두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쉽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가 일을 잘 처리할 거란 것도 알고 있지. 그러니 이제 자네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 것이야. 이장은 머리맡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기령에게 내밀었다. 모든 죄는 내가 지겠네. 그러니 자넨 마지막만 잘 처리해주게. 이장은 그 말을 끝으로 입을 다물었다. 기령은 멍한 표정으로 눈앞에 놓인 책을 바라보았다. 아주 오래전 이장이 잠시 보여주었던 책이다. 이장의 조문님 방에서 찾았다는 주술들이 담긴 책, 그리고 이장과 자신을 포함한 극소수만 알고 있는 비밀이 담긴 책. 기령은 말없이 책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경비대장님 뭐 계셨습니까? 밖으로 나온 기령은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이장의 아들 성철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이장의 젊은 시절 모습과 많이 닮았다는 성철이었지만 특히나 눈매는 이장과 똑같은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때문에 기령은 나이가 더 많았음에도 늘 성철에게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았다. 성철이 언제나 존대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여도 마찬가지였다. 네, 이장님 잠시 뵙고 지금 돌아가려 합니다. 방금 전 이장의 말 때문인지 왠지 기령은 성철에게 죄를 지은 느낌이었다. 때문에 기령은 성철의 눈을 마주보는 대신 성철이 들고 있는 녹색 천조각으로 시선을 옮겼다. 이건 완장을 만들 천입니다. 경비 때도 뭔가 표식이 있으면 좋잖아요. 아버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완성되면 경비대장님께도 보여드릴게요. 기령의 시선을 느낀 성철은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언제나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없으니 이런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경비대장님이야말로
마을 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제가 도울 게 있다면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령은 감사를 표하며 자리를 피했다. 성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어려서부터 이장의 가르침을 받아서인지 자신의 또래보다 아는 것이 많았고 흔한 실수 한 번 한 적 없었다. 당연히 모두가 차기 이장의 자리는 성철에게 돌아갈 거라 생각했지만 무슨 일인지 이장은 성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다. 아쉽지만 아들 녀석은 좋은 그릇이 되지 못하네. 총명하고 배움은 깊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부족해. 예전에 이장이 지나가는 식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혹시 이장은 기령을 이장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왔던 것일까? 기령의 마음속 기대감이 조금씩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방으로 들어온 기령은 눈앞에 놓인 책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이게 엽기를 만들었다. 그 책이 마을을 지켜준 것만은 확실했다. 책 하나 적혀있는 몹쓸 주술 덕에 마을로 들어오는 모든 역병들을 대신 받아줄 액바지를 만들 수 있었다. 액바지는 마을에서 쓸모없다 여겨지는 사람들 중에서 이장이 선별했다. 그렇게 선별된 액바지는 마을에 들어오는 모든 역병을 한 몸에 받고 엽기가 되었다. 이장은 엽기가 쓰러질 때마다 새로운 엽기를 만들어내었고 기령은 이장이 주술을 잘 걸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을 잡아와 엽기를 만드는 걸 도왔다. 몇 번이나 보았지만 아직도 기령은 마을 사람의 몸이 터져나가며 엽기로 변하는 모습을 떠올리면 섬뜩함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언젠가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엽기가 죽지 않는다. 엽기는 반년 정도가 지나면 주술에 힘이 다해서 죽게 된다. 하지만 지금의 엽기는 죽지 않고 점점 난폭해지고 있다. 이제 엽기는 마을로 들어오려는 수준을 벗어나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공격하려 하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는 경비대원뿐만 아닌 마을 주민들까지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건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 기령이 책에 손을 가져다 대려던 그 순간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대장님! 엽기입니다. 마을 안으로 또 엽기가. 기령은 급히 검을 챙겨 들고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찌된 일이냐? 기령이 묻자 옆에 따라오던 부대장이 대답했다. 길가에 누가 쓰러져 있다길래 배원 몇 명이 달려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세우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대원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몸이 찢어져서 더 이상 때릴 필요도 없었다. 역병이 멈추고 나서는 더 이상 주술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뭐가 잘못되었는지 얼마가 지나자 몇 달에 한 번꼴로 마을의 누군가는 엽기로 변했다. 그 덕에 엽기는 하나둘 늘어가더니 이젠 십수마리가 되어버렸다. 경비대가 할 수 있는 일은 녀석들을 제압해서 마을 밖으로 쫓아내는 것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겐 엽기가 마을로 침입한 거라 잘 둘러대고 있지만 머지않아
사람이 역기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마침내 도착한 그곳은 역기와 경비대원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아직 거리가 있음에도 코를 찌를 듯한 역기의 악취를 맡을 수 있었다. 마치 뜨거운 불에다 온몸을 지진 듯 끔찍하게 일그러진 피부. 그 피부에선 피와 진물들이 흐르고 있었고, 녹아내린 듯한 얼굴에선 고통에 가득한 신음과 울음소리가 나고 있었다. 기령은 침착하게 지휘를 시작했다. 가까운 북쪽 문으로 놈을 몰 것이다. 그쪽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다 대피시킨다. 맨 앞줄은 창병에 나서 놈이 가까이 올 수 없게 막아라. 활을 가진 놈들은 뒤에서 견제한다. 절대 길 터주지 말고 밖으로 쫓아야 한다. 이제 경비대원들은 기령의 명령에 주저함이 없었다. 곧 경비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들 역기를 제법 오래 상대한 베테랑임에도 역기의 무지막지한 힘과 절대 죽지 않는 몸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해야 했다. 역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 때마다 창병들이 견제해 주었고, 멀리서는 궁병들이 지원을 해줬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역기는 마을 외곽으로 빠지고 있었다. 거의 다 됐다. 마을 밖으로 몰 것이다. 어느새 문을 지나서 역기는 마을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제 역기를 쫓아버리고 문을 잠그면 되는 것이다. 궁병들 먼저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방벽 안에서 엄호한다. 창병들은 둘씩 짝을 지어 역기에게서 떨어지거라.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먼저 공격해서도 안 된다. 기령의 명령에 경비대원들이 즉시 움직였다. 그렇게 다들 역기로부터 떨어진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역기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대원 중 한 명에게 달려들었다. 활을 쏘거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지만 수십 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역기는 멈추지 않았다. 피해! 뒤로 뛰거라! 헌데 그는 기령의 외침을 듣지 못했는지 그 대원은 역기에게 창을 내질렀다. 그러다 푹 하는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역기를 막지 못했다. 그리고 끔찍한 비명을 내지른 역기는 창에 찔린 상태 그대로 그 대원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대원의 사지를 잡아 찢기 시작했다. 정지! 모두 물러서! 너무 늦었어! 기령의 명령에 다급히 움직이려던 대원들이 모두 멈췄다. 그리고 역기의 끔찍한 행동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역기는 조각난 대원의 신체들을 마치 치장이라도 하듯 자신의 몸에 붙여넣고 있었다. 반쯤 으깨진 팔은 자신의 몸에 붙이고 아직도 일그러진 표정을 한 얼굴을 자신의 어깨에 가져다 붙였다. 또한 몸통에서 쏟아진 것들을 죄다 주워 담아 자신의 팔과 다리에 붙여 나머지 조각들 역시 모두 역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대원 한 명을 모조리 찢어 붙인 역기는 만족스럽다는 듯 괴성을 지르고는 산 쪽으로 빠르게 도망쳤다. 한동안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경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침묵을 깨고 기령이 앞에 있던 부대장이 말했다. 기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물었다. 몇 명째인가? 마을 사람 15에 경비대가 17, 전부 합쳐서 32명째입니다. 희생자가 점점 더 늘고 있었다. 반대로 역귀의 수는 점점 늘고 있었다. 역귀는 망가져가는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것인지 희생자의 뼈와 살들을 자신의 몸에 갖춰다 붙였다. 그 덕에 안 그래도 끔찍했던 역귀의 모습은 더욱더 끔찍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버렸던 그 역귀는 마치 사람 서넛을 한데 뭉쳐버린 것 같은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늘어간다면 마을은 얼마 가지 못해 끝장나 버릴 게 분명하다. 이제는 정말 답을 찾아야 했다. 방으로 돌아온 기령은 가만히 책을 살펴보았다. 글조차 모르는 무지렁이였지만 경비대에 들어와서 이장에게 글을 배울 수 있었다. 쓸 일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장은 차기 이장으로 기령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이장, 그 한마디에 기령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장이라지만 이 마을에서 그 직책이 가지는 힘은 매우 크다. 경비대장이 되고 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올려 보니 욕심이 생겼다. 이장이란 한마디의 힘이 어찌나 컸던지 방금 전 역기에게 끌려갔던 대원의 모습이 희미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기령은 애써 머릿속에서 잡념을 떨쳐내었다. 우선 역기를 없애는 게 급선무였다. 이 책에는 방도가 있을 게 분명했다. 이장이 괜히 이 책을 자신에게 넘겨줬을 리 없다. 기령은 책을 열고 천천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역기를 잡을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어떤 짓이든 해야 했다. 기령은 마음먹었다. 그런 기령의 눈은 괴물처럼 섬뜩한 모습이었다.